게릴라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드게임 2개와 프라모델 1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추석 명절에 어르신들께 받은 용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승부욕의 발동이 걸려서 반씩 나눠 가져서 용돈에 터미널 근처에는 작은 백화점처럼 생긴 추억을 리뷰하는 20세기 소년입니다. 추억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아마 지금쯤은 20세기 소년도 대한민국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께서도 고향에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와중에 잠깐이라도 20세기 소년 채널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에게 게릴라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이벤트 때 선물로 드렸었던 보드게임 2개와 프라모델 1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했었던 마계촌, 그리고 2위 런던 내추적, 그리고 보드게임만 있으면 조금 아쉬울 테니까 보물섬 프라모델 시리즈인 장글섬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장글섬은 예전에 이벤트 선물로 준비했던 건데 당첨자가 누락이 돼서 못 드렸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 장글섬을 원하시는 주인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게임들은 지난번에 이벤트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20세기 소년 채널답게 추억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추석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추석 명절에 친척분들이나 어르신들께 받은 용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떤 거를 구매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문방구에서 소비가 이루어졌거든요. 아마도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용돈을 그곳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죠. 요즘 아이들도 용돈을 받으면 바로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가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장난감이나 프라모델, 아니지, 요즘 애들은 대부분 레고를 사죠. 야, 레고 값이 프라모델 완구 못지않게 진짜 비싸던데, 제가 레고에 대한 취미가 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완구라고 하면 남자애들은 또봇이나 카봇, 여자애들은 요즘 뭘 사죠? 어린아이들은 티니핑? 산리오 캐릭터? 아, 요즘엔 캐대언 때문에 더피라는 인형부터 주로 디즈니에서 나오는 굿즈들을 많이 사겠죠? 그리고 조금 고학년의 경우는 현금을 온라인에서 게임머니로 소비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의 명절 문화, 대가족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모임을 하고 근처에 좋은 곳도 돌아다니고 그런 훈훈한 모임과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훈훈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죠. 꼭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꼬이고 꼬인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돈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요. 저녁에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시작한 윷놀이나 고스톱을 치다가 승부욕의 발동이 걸려서 고스톱판을 엎어버리는 저의 어릴 적 추억에도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가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어른들이 술 한 잔씩 거나하게 드시면서 고스톱을 치시던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콩고물이 꼭 떨어집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원고, 투고, 쓰리고까지 진행된 상황이 벌어지면서 판돈을 싹 모으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딱지놀이를 하고 있는 저와 친척동생을 부르시더니,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저희들은 그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매년마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판돈 중에서 10,000원을 빼서 가서 막걸리랑 오징어랑 담배 좀 사와. 그 말을 듣자마자 친척동생과 저는 눈빛을 딱 교환하고 주저없이, 저희가 먹을 것도 사와도 돼요? 얌마,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사와.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네,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하고 그 야밤에 동네 슈퍼로 달려갑니다. 구독자분들과 세대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저 때는요, 10,000원이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슈퍼에 있는 간식 중에 절반을 다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초코파이가 한 개에 100원, 150원 하던 시절이니까 새우깡이 200원 하던 딱 그때, 중학생 정도 됐을 때는 새우깡이
500원 정도? 그냥 그 정도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주랑 막걸리를 사고 오징어랑 땅콩을 좀 사고 우리가 먹을 과자를 몇 봉지를 사고 나면 거의 5,000원이나 7,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친척 동생과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와서 공손히 막걸리와 주전부리를 챙겨드리고 남은 잔돈을 딱 드리면 야 이거 너희 둘이 반씩 나눠 가져서 용돈해. 야 역시 듣고 싶었던 그 말. 명절 때면 관례처럼 일어나는 엄청난 이벤트였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옆에 같이 고스톱을 치시던 이모님들, 고모님들 아이고 내 새끼들 다 컸네 다 컸어 이제는 술을 심부름도 하네 하시면서 1,000원짜리 한두 장을 또 지어주십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요? 그러면 저는 유교보이답게 예의상 안 주셔도 되는데요 연신 중얼거리지만 사실 두 손은 이미 그 용돈을 쥔 상태로 친척 동생과 그 자리를 나오면서 반씩 나눴겠습니까? 우리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형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야죠. 자기 1,000원만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더 나눠준 적도 있고 또 아닌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가족들이 모이면 아이들이 용돈을 수금하는 날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평소에는 절대 받아볼 수 없는 그 금액. 요즘에 초딩들 기준으로 용돈을 1만원에서 5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제가 국딘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10만원, 20만원의 가치가 될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렇게 그런 큰 용돈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이 없던 시절 시골이라면 읍내나 시내를 나가거나 도심에 있는 큰 시장이나 터미널에 가면요 우리가 자주 못 가던 큰 문구점이 있습니다. 일반 동네 문방구랑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상품들이 많고요. 장난감부터 프라모델은 기본이고 펜시, 학용품, 그리고 보드게임이나 전자오락기, 페미컴이나 게임보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비싼 카세트 플레이어나 카메라도 판매를 하죠.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용돈을 1,000원 이상 받기도 힘든 시절에 명절에는 엄청난 용돈을 손에 쥐게 되는 흥분되는 날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음날 아침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제2의 용돈 타임이 돌아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이 어른분들께서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용돈을 꺼내서 주시거나 통 큰 삼촌은 지갑에서 5,000원이나 만원짜리를 한 장씩만 나눠주기도 하시고요. 물론 가끔씩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면서 엉덩이 한 대 탁 치시고 공부 좀 잘해라 살 좀 빼라 뭐 이런 듣기 싫은 말씀들을 건네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마냥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터미널을 지나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근처에는 작은 백화점처럼 생긴 쇼핑센터 같은 게 있으니까 부모님을 졸라서 잠깐이라도 들리게 되면 그동안 사지 못했던 다양한 제품들을 사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수집품들이 제가 어릴 때 샀었던 그 제품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짱가나 아톰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소프비 완구를 샀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오락기계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제품들이 최소 5,000원에서 8,000원, 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비싼 건 2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용돈을 한 2만원 정도 모으면 이런 걸 사거나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추억의 마이마이 카세트 뒤에 보이시죠? 공장도 가격 55,840원 어린아이의 용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긴 했지만 제가 모은 용돈과 함께 부모님 찬스를 조금 받아서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매하기도 했고요. 이건 좀 제가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 그 당시에는 친척 형들이나 삼촌이 이런 필름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친척 형들이랑 시골에 관광지를 가거나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런 카메라를 빌려서 사용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용돈을 모아서 이런 모델들을 또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루거 이런 총들은 금액이 조금 셌기 때문에 용돈을 정말 차곡차곡 모아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또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제품도 있죠. 제가 채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무전기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만 해도 가격이 2만원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절에 15,000원 정도 용돈을 받으면 바로 이런 제품들을 쇼핑센터에서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기억나는 거
제 수집품 책장에 있는 투사로봇 삼총사. 맨날 200원짜리, 500원짜리만 사다가 명절에 용돈을 3,000원이나 5,000원 정도 생겼을 때, 자, 이거는 그 당시 가격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니까 구매하기 쉽지 않았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제품들이 시대와 연도별로 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임기도 있었고요. 그때 한번 리뷰로 보여드렸죠. 옛날에는 이런 수입 오락기계도 10,000원, 20,000원이 훌쩍 넘어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꿈도 못 꾸다가 명절에 한번 용돈을 제대로 받으면 큰맘 먹고 사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도 저는 국딩 때, 중딩 때 그런 용돈으로 사 모았었던 추억의 물품들을 아직도 꾸준하게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어렸을 때를 기준으로 명절에 받은 용돈으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사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용돈으로 이런 수집품을 사지 않으셨더라도 친척들과 함께 영화관을 갔다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을 함께 갔다거나 뭐 그런 추억들도 상관없습니다. 꼭 수집품에 담긴 이야기 아니더라도 명절 때 받은 용돈을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그때 그 추억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을 선정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드게임 하나씩을 드리고요. 글쓰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장글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먼저 갖고 싶은 선물 이름을 쓰시고 그 아래에 댓글로 추억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구독자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솜씨가 없다고 해도 단답형으로 난 마징가 로봇을 샀지, 태권브이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만 쓰거나 그러면 당연히 당첨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라리 장글섬을 신청하셔서 로또 추첨기로 운을 맡겨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챗GPT를 써서 멋지게 글을 써보겠다 하시는 것도 금지입니다. 요즘 AI가 발전된 만큼 글 쓰는 거, 텍스트조차도 AI 프로그램으로 다 잡아내는 거 아시죠? 그래도 추억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그냥 진정성 있게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자 마감일은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고요. 다음 주에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릴라 이벤트는 이렇게 3가지 선물을 소소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선물들은 원래는 구독자 2,000명이 되면 드리려고 했던 선물 중에 일부였거든요. 아직은 2,000명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명절에 기분이라도 조금 내시라고 예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다양한 추억 이야기들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내려가서 친척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좋은 데도 다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집에서 맛있는 전도 부쳐 먹고 TV에서 특선 영화나 만화를 방영해주면 간식을 쫙 펼쳐놓고 가족들과 재밌게 보던 그 추억들이 있죠. 그런 추억 중에서 오늘은 명절에 받는 용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용돈을 받는 게 아닌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친척들,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다 그렇게 품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큰 지출을 하고 오신 구독자분들의 얇아진 지갑이나 줄어든 통장의 잔고를 보고 살짝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소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그때 그 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아이들에게 베풀어줄 때입니다. 오늘도 20세기 소년은 여러분들의 명절을 조금이나마 풍성하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